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4% 올라서 3,461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. 어제 코스피 좀 빠졌었죠. 네, 어제 1% 빠졌는데 바로 1.4% 이렇게 오르면서 역시 강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. 네, 뭐 한 3200 전후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지금 확실히 레벨업이 됐어요. 한 3400대까지 이렇게 단숨에 올라오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다시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, 어제 연준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. 네, 다 예상을 했던 거고요. 0.25 내려가지고 4.25가 됐습니다. 네, 4.25가 됐고요. 네, 그래서 뭐 그동안 계속 이제 바래왔던 금리 인하였는데 드디어 이제 인하가 됐고요. 예전에 이제 언제 인하했던가 봤더니만 12월, 네, 작년 12월에 이때 한번 인하를 했어요. 그리고서 이제 지금 인하를 하니까 거의 뭐 한 9개월 만에 이렇게 인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금리가 계속해서 좀 낮아질 거는 같아요. 지금 뭐 금리 예상을 한번 보면 내년 말쯤에, 네, 내년 10월 이때쯤에 한 3%까지 떨어질 거로 지금 보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4.5부터 보면 한 1.5% 이렇게 낮아지는 거고요. 거의 3.0 혹은 뭐 3.25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앞으로 계속 1년 동안 낮아질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은 하지 않았어요. 보면 다우가 뭐 0.57% 오르고 나스닥은 0.3% 이렇게 빠지는 그 정도여서 뭐 예상했던 대로기 때문에 뭐 시장이 그렇게 뭐 환호하지도 그렇게 뭐 나쁘지도 이렇게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다만 뭐 달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가 96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97로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. 그러면서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도 반등을 하면서 다시 1386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원화가 좀 약한 거는 같아요. 네, 쉽게 이렇게 환율이 좀 잘 안 떨어지고 달러 조금 반등하니까 아주 귀신같이 올라옵니다. 네,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 지금 원화 강세가 좀 추세적으로는 잘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고요.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, 어제 뭐 미국 주요 종목들 보시면 일단 나스닥이 좀 하락한 이유가 사실 전체적인 그런 장은 나쁘지가 않았는데 브로드컴이랑 엔비디아가 좀 하락이 컸어요. 브로드컴이 3.8% 빠졌고요. 엔비디아가 2.6%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AI 반도체가 계속 뭐 다 좋다고는 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죠. 네, 그래서 확실히 가격 부담을 지금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. 네, 그래도 뭐 연초 대비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. 브로드컴 49%, 엔비디아 26%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, 네, 좀 이렇게 조정을 또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다른 섹터들이 좀 좋았는데요.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 2.3% 이렇게 올랐고요. 그리고 카드사 쪽이 좀 좋았어요.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던가 비자, 마스터카드 이런 쪽 좋았고요. 그리고 네,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융 쪽 괜찮았고, 그리고 네, 필수 소비재 쪽 이런 쪽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미국 증시가 그렇게 지금 큰 움직임은 없어요. 지금 다시 선물은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AI 주식 관련이 요새 조금 조정을 받았어도 바로 또 금방금방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와가지고 네. 그렇게 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어쨌든 고점은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네,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확실히 우리나라 주식이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.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 것보다 네, 코스피 올라가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. 네,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아침에는 별로 안 사는 것 같더니만 네, 그래도 좀 샀습니다. 거의 2,800억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. 개인들은 확실히 계속 팝니다. 오늘도 개인 거의 뭐 7,800억 가까이 팔면서
네.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면 아직도 뭐 더 갈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뭐 사상 최고치를 넘기는 했지만은 저번에 이제 4년 전에 사상 최고치가 3,300대니까 뭐 10% 정도 갱신을 한다 그러면 한 3,600, 뭐 20% 정도 갱신을 한다 그러면 한 3,900, 네, 요 정도까지 보는 것 같아요. 확실히 3,900이나 4,000 정도까지도 좀 좋게 보는 분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아직도 좀 먹을 게 있기는 하겠지만은, 네, 확실히 우리나라 이제 지수도 많이 올라와 가지고 신규로 막 이렇게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우리 시장 이끌었던 종목이 뭔가 보니까, 네, 우리는 또 반도체가 이렇게 이끌었어요.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은 빠졌는데, 네, 오늘 뭐 한국 반도체 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. 하이닉스가 6%가 올랐고요. 삼성전자가 3% 상승을 했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가 8만 원대 보니까 참 반갑네요. 네, 8만 원대가 참 얼마 만에 오는 건지. 이때 작년 여름쯤이었네요. 그때 이후로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거의 5만 원을 살짝 깨는 그런 수준까지 빠졌는데 다시 이렇게 8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고요. 예전에 이제 코스피 3,300 갔을 때 그때죠. 그때 이제 삼성전자 9만 6,800원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다시 사상 최고가를 노려볼 수 있을지 네, 궁금해집니다. 이때가 4년이 넘었으니까 사실은 사상 최고가 진작에 넘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참 주가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뭐 최악은 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. 근데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가 또 굉장히 좋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지금 메모리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맞는데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자체가 뭐 굉장히 좋아졌다 뭐 이런 건 아니라 가지고 어, 네. 이번에 사상 초과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네, 궁금해지긴 합니다. EPS를 보면 예전에 이제 잘 나왔을 때 8,000원대까지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5,000원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올해도 보면 지금 뭐 그렇게 올라올 것 같진 않아요. 뭐 올해 실적 개선이 될 것 같진 않고 내년을 좀 보는 것 같은데 내년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EPS가 다시 한 7, 8,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뭐 EPS 한 8,000원 이 정도를 본다 그러면 뭐 한 12배 잡으면 9만 원, 10만 원 정도 되겠죠. 네, 그래서 뭐 최대로 보면 뭐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. 그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4천에 근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그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가 이렇게 계속 이끄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. 다른 섹터들은 좀 약했습니다. 방산 같은 경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.6% 하락을 했고요.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1.7% 하락, 그리고 현대중공업, 한국조선해양도 하락을 하면서 조선 쪽도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두산에너빌리티도 1% 하락하면서 계속 6만 원에서 횡보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올라오지는 못하고 네, 6만 원 겨우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금융 쪽도 보면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어요. KB금융은 0.7% 하락했고요. 하나금융주주는 0.6% 상승. 네, 이렇게 움직였습니다. 어제 한국항공우주 많이 올랐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또 빼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참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바로 이렇게 또 빼버려가지고 음, 확실히 일일비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계속해서 좋았는데 사실 공기업 쪽은 좀 주가 흐름은 많이 안 좋기는 했거든요.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와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확실히 실적이 좀 개선되는 게 보여야지 탄탄하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,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어제 오늘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고점 경신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요. 외국인 매수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네.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씩 계속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정부 정책 같은 경우도 뭐 투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지금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
이제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은데 27.5%로 나왔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 하나 이제 리스크 요인은 이제 미국이랑 관세 협정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지금 좀 생각은 그래도 하고는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관세 협정이 또 잘 되면 그거를 또 호재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시장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관세 협정도 좀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